자, 제1장 정보보호 개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제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학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어려운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보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다룰 용어는 인정입니다. 인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보보호론에서 인정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면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아는 용어이지만 정보보호론에서 쓰임새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1장을 정리할 때는 용어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물론 강의 듣는 분들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모른다는 관점 하에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또는 인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정보보호론 교재를 적으면서 또는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보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은 인정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보안에서 인정은 중요하냐? 바로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으로 통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G마켓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상인 얼굴을 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5만원도 또는 10만원도 이렇게 입금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만약에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1억을 입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입금할 수 있을까요? 입금 못하죠. 왜냐하면은 5만원, 10만원은 입금할 수 있지만 5만원, 10만원 없어도 살아가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어. 근데 1억을 입금하라 그러면 뭡니까? 인정성 있는 걸로 인정을 해도 입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는 1억을 입금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인정이 되어도 입금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정보보호론에서 인정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개체 인정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인정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먼저 이 개체 인정은 무엇이고 메시지 인정은 무엇이고 한번 정리하면은 이 개체 인정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메시지 인정은 실시간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데이터 출처 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교환을 만들 때는 시중에 유명한 이 프로잔 암호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또 그 보안 그러면 관계되는 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논문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출제될 것인가 맞추어서 이 교환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 개체 인정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현금 인출. 우리가 길 가면서 현금 인출기에서 내가 돈을 10만원 이렇게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하죠. 그런 게 다 뭐냐? 개체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체 인정은 그 개체 신원이 정당해야 되고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을 때 내가 비밀번호 이런 것을 입력하면은 개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인정은 한 번의 인정으로 뭐냐? 그 세션 동안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현금 인출기에서 뭔가를 인출하는데 장면마다 자꾸 인정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내 개인 신원이 인정되면 내가 현금을 인출하는 그 과정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정은 유효해서 내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메시지 인정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각 메시지에 대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요사이 뭐 많은 메시지가 뭐 은행 통장 입금되는 거라든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인정과 메시지 인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 출처 인정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메시지 인정이고 그 메시지별로 어떻게 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메일이 여러분 메일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들은 컴퓨터 안 켜둘 수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온 막 스팸 메일 이런 거는 읽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 막 폐기 처리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 인정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개체 인정이든 메시지 인정이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론에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냐. 물론 우리가 개체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문 같은 생체 기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보보호론에서는 인정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전자서명입니다. 물론 생체 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자, 그러면 전자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전자서명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은 나중에 그 파트에 가서 상세하고 지금까지 이 전자서명도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자서명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데 바로 여기 적어놓은 인정, 부인 방지, 데이터 무결성을 지원한다. 주로 시험에 놓으면 전자서명은 기밀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놓은데 그건 틀렸습니다. 전자서명은 기밀성은 지원하지 않는다. 뒤에서도 다루지만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서명은 법에서는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전자서명은 부인 방지 기능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 방지, 부인 봉쇄 너무나 많이 거론되죠. 예를 들어 부인 방지라는 것은 어떤 내가 서명을 했을 때는 거부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서명해놓고 내가 서명 안 해서 이렇게 못하겠죠. 만약 시험에서 부인 방지는 거짓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부인 방지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 한 것을 검증해서 들통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인 방지 기능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은 다르게 말하면 메시지 무결성이 됩니다. 이 메시지 무결성은 메시지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서가 있을 때 그 유서 내용을 누군가가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정된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 많은 부자가 죽으면서 유서를 적었습니다. 자산이 막 100억이 되는데 이 100억을 1원은 장남이 가지고 나머지는 사회에 하느나라 이렇게 유서를 적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유서를 보고 기가 차지 않아서 그 유서를 반대로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조한 사실이 들통이 나겠죠. 그런 기능을 우리가 전자서명에서 말하는 데이터 무결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정이라는 내용은 크게 뭐라고? 개체 인정과 메시지 인정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시험에서는 그냥 인정 이런 말로만 주로 놓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개체 인정인지 메시지 인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 보고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시험에 출제되었는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문제 5번을 보면 인정성을 보장하는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1번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학교에서 뭐 성적이나 주민등록 이런 민감한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인가된 사람한테만 공개되어야 한다. 이건 기밀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정성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에서 어떤 뭐 질병에 대한 자료가 이변조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무결성이고 바로 3번이 정당한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인정성이 되겠죠.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은 회사에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허가된 고객들은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은행에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같죠. 그래서 가용성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노는 기밀성, 무결성, 인정성, 가용성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변 내용까지 곁들여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 6번은 2016년도 국회 측에서 출제되었는데 이 형태의 유형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출제되고 앞으로도 또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기밀성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 이변조 했으니까 데이터 이변조 관계는 무결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무결성이라고 해놓고 권한 있는 사용자 이거는 가용성을 말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은 인정, 정당한 자, 올바른 이야기이고 4번은 부인 방지, 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된다. 해서 디귿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은 옳은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용성 해놓고 비인가자에게 메시지를 숨긴다. 메시지를 숨긴다는 것은 뭘까요? 기밀성이 되겠죠. 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해서 이 유형의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출제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분이 있습니다. 합격을 못하겠죠. 제1장에서는 정보보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잘 정리해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